안녕하십니까. 영등포 구의회 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국민의힘 비례대표 최봉희 의원입니다. 부총장께서는 본 의원의 질문에 성의 있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영등포 키즈앤키즈 운영 중단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타임스퀘어 지하 1층에서 운영 중이던 키즈앤키즈가 현재 운영 중단된 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타임스퀘어 지하 1층에 위치한 공공문화복지 공간으로 키즈앤키즈 사업이 2012년 11월에 민선 6기 전 구청장께서 민간 위탁업체와 처음 계약 체결하였음에도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아닌 집행부에서는 관리 위탁이라고 하여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즉 공유재산법에 근거하여 5년으로 계약된 사업입니다. 14년 1월 8일에 사업이 시작이 됐고 민간 업체에서 45억이라는 공사비를 들여 운영해 오다가 민선 7기 최현일 구청장께서 19년 1월 8일에 사업 계약 만료일이 되었는데도 재위탁을 1년 가까이 미루면서 19년 12월까지 연장하여 20년 2월에 최종 부도 처리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처음부터 집행부가 위탁업체 모집 공고부터 선정에 따른 계약 시 문제가 많았고 부도 등으로 운영 중단 시에는 민간업체에 대한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청구와 같은 조치사항도 그 어떤 장치도 대책 마련하지 않았다는 것이 구청장께서 관리 소홀로 드러난 문제점입니다. 구청장께서는 관리 소홀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영등포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판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 이 자리를 위해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저희 구에서는 관련 법과 위탁 계약에 따라서 적법하고 성실하게 관리 기능하였습니다. 공유 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령 그리고 위탁계약서 제7조 1항에 따르면 중단하자가 없고 운영평가에서 일정 점수가 이상일 때는 한 번에 한해서 5년의 거리 내에서 재연장이 가능합니다. 우리 구는 위탁 5년 차인 2018년 10월에 키즈앤키즈에 대해서 종합평가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계약 기간을 5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재계약을 협상을 진행하는 중에 키즈앤키즈 업체가 50억 이상의 적자 누적이 경영상의 어려움이 호소하면서 위탁 계약서상의 조건이었던 장학사업 기부 등 공익사업 축소를 요구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효율적인 재계약을 협의를 위해서 약 6개월 동안 그러니까 작년 19년 6월까지 계약 기간을 임시 연장을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운영업체가 적자가 있음으로 인해서 사업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을 거라는 만일 사태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계획도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 이후에 작년 11월에 키즈앤키즈가 갑자기 법원에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관련 법과 위탁 계약 그런 내용에 매출액 3% 장학기금 적립을 불이행한 그 사례 등을 근거로 해서 계약을 적법하게 해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아시다시피 파산 법적 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 중입니다. 네. 그런데요, 부총장님께서
파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위탁업체가 밀린 관리비 정도는 지불하도록 조치를 시켰더라면 경방 측의 위탁업체가 아닌 우리 구청에서 관리비를 지불해야 하는 상황까지는 초래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난 추경 때 1억 900이라는 구민의 혈세로 밀린 관리비를 지출하게 된 것입니다. 구청장께서는 구민의 혈세가 낭비된 것에 대해 알고 계셨나요? 그 1억이 4개월 후인데요. 이게 언제부터냐면 파산된 이후로 4개월입니다. TJ 퀴즈가 이렇게 내부적으로 경영 악화돼서 갑작스럽게 파산될 거라고 저희께서 알 수가 없었고, 차기업이 운영상의 적자를 인해 파산되는 것은 구가 책임질 내용은 아니라고 합니다. 저희 구는 법과 제도에 따라서 구 차원에서 적절하고 신속하게 대응을 해서 폐지를 했습니다. 그럼으로써 그 미납관리분 1억 원은 4개월 분인데 파산 전이 아니라 파산 신청 후에 4개월입니다. 그리고 저희 구는 아까 말했다시피 폐지를 통해서 신속하게 계약을 했고요. 최소한의 구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적극적인 행동을 했죠. 어쨌든 네, 그리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추가 좀 할게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그 업체가 그 설치한 그 시설, 뭐 음향기기 시설, 전자장비 물론 에서 총장님 소유권 설치를 네. 확보를 했고요. 아니 그래서 그 부분을 소원에서 상당 부분을 충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단전 단수 시건 장치해가지고 거의 부담이 없도록 조치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위탁업체가 갑작스럽게 파산한 거, 그거는 어떤 구가 그걸 알고 조치를 한다는 것은 쉽지는 않고요. 그래서 파산된 적극적으로 조치를 했다는 거. 총장님 네, 네, 됐습니다.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파산된 됨으로 해서 추경 때 1억 900이라는 구민의 혈세가 나간 건 맞습니다. 인정하시죠? 이거는 예, 아니 거기까지입니다. 위탁 계약서 내부에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저희 구가 납부하고 예. 조례 대응입니다. 네. 그리고 그럼 구청장께서는 공공문화복지 공간이 약 760평 중에서 300평은 독도 전시관으로 남은 공간을 활용한다고 했는데 남은 공간 400여 평가량은 구민들의 활용도가 높은 사업으로 운영 계획이나 대책이나 방향은 강구하셨나요? 가까운 공간은 어떻게 활용할지를 정확하게 내부적으로 검토가 안 돼서 그나마 민간적으로 활용을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이후에 저희 국장단, 과장단, 긴급회의를 수차례 해가지고 구민에게 더욱 유익하고 어떤 편익 있는 시설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내부적으로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하고 행사를 통해가지고 구가 직접 지경을 하자는 의견을 모았고 무엇보다도 공공성을 최대한 확보하는 공공문화복지관으로 만들자고 결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원님께서 말씀드렸듯이 향후에 이 청평 공간을 300평 국립 독도 전시관을 지을 하고요. 최근에 국회에서 40억 원의 예산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영등포 역사관, 갤러리, 다목적 소통공간을 비롯해서 구민을 위한 공공문화복합 시설을 내년도 하반기에 개발할 예정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빠른 시일 내에 여러 개선 방안을 찾아서 조기에 운영될 수 있도록 더 이상 관리 소홀이라는 그런 오명을 벗으시고 구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의 방안을 당산이동 주민센터 자리에 2019년 10월에 개관하여 현재 운영 중인 무중력지대 영등포란 시설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담당 국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무중력지대 영등포란 시설 사업 내용이 청년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2020년도 예산이 3억 원, 구비 2천만 원, 총 3억 2천만 원이 지원된 사업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예산 투입에 대한 사업 실적 및 사업 효과에 대하여 미래비전 단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범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중력지대 영등포는 2019년 10월 구 당산이동 주민센터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개관한 관내 청년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 공간은 청년의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고자 조성된 공간이기도 합니다. 아쉽게도 작년 10월 개관 후에 코로나19가 확산됨으로 인해서 휴관을 하기 전까지 약 4개월간 약 한 28,000여 명의 이용자가 방문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부분 기관을 휴관하기도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이제 금년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 프로그램을 중점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 양성교육, 온라인 커피 클래스, 온라인 글쓰기 모임 등 청년들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온라인으로 운영한 바도 있습니다. 네. 네. 예, 단장님. 2만 여천 명이 이렇게 활용을 했다고 했는데요. 사실은 홍보 부족인지 아니면 설치된 지가 얼마 안 돼서인지 사실은 영등포 구민 대부분은 이런 시설이 있는지조차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특단의 홍보 대책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저희의 노력으로 인해서 2년 연속 청년 친화 헌정 대상 소통 부분에서 대상을 받은 바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홍보에 대해서도 저희가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중력지대 영등포는 개관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등을 통해서 다양한 SNS 채널을 통해서 적극 홍보 중에 있음을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러한 노력으로 인해서 현재 서울시에는 양천구 등 7개 군데가 무중력지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 군은 가장 많은 구독자, 팔로우 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깊이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무중력지대 영등포란 시설 이용자를 대상으로 해서 사업에 대한 만족도 또는 불편사항에 대해서 또는 개선 요구안에 대해서 피드백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네, 당연히 계속 그 사항에 대해서는 만족도 조사를 계속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방금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작년도 10월 개관 후에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휴관을 가지기 전까지 계속 이제 코워킹 스페이스 즉 공유 공간을 이용한 많은 이용자가 현장을 방문 중에 있고요. 또 그래서 그러한 분들이 프로그램을 이용할 때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장님. 자, 앞으로 이 사업이 영등포 구에 적합하고 타당한 사업으로서 계속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24회 임시회에서 본위원이 보훈자유 발언을 통하여 서울청년센터 영등포에 대한 접근성과 위탁업체 선정 과정에 대한 문제점과 혈세 낭비에 대한 질문을 하였음에도 해명이나 어떤 조치도 없고 사업 추진도 안 되면서 시간만 흘러보내는 구청장의 관리 소홀로 인한 문제점을 다시 한번 지적하는데요. 자, 먼저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자, 서울청년센터의 위탁 운영 선정 등에 대한 진행 사항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죠, 단장님? 문제점이 있다고는 저희는 생각지는 않습니다. 단지 이제 의원님께서 네.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 여쭤보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소상하게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정 문제에 있어서 해봄이라는 업체와 또는 정량평가에서 하위를 받았다고 했는데 또 정성평가에는 0.01%로 차이가 나면서 계약이 됐다고 했는데 그러면서 민원도 발생했고 그리고 또 2순위로 선정된 메이커스 협동조합 업체에서 영등포구 상대로 해서 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진행 내용에 대해서 우리 단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좀 더 소상히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좀 아니 간단 명료하게 해주세요. 네. 네. 이제 서울 청년센터 영등포는 이제 청년 수요에 맞는 실질적 지원을 통해서 청년들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자 서울시로부터 서울 서남권 청년센터로 지정받아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저희가 무중력지대 영등포가 당산동에 19년 10월에 개관하였기에 거기에 걸맞는 서울 청년센터 영등포는 울 지역의 청년들의 고려하여서 진행하였던 겁니다. 근데 방금 의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저희가 청년센터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 민간위탁 승인을 구의 안건으로 저희가 금년 2월에 상정을 해서 뭐 아쉽게도 그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2월 임시회가 3월로 이제 연기되는 바람에 3월 달에 저희가 승인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근거를 해서 저희가 4월 6일 날 민간위탁 운영기간 모집 공고를 하였고요. 그 다음에 8개의 업체가 그 당시에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안업체가 제출한 서류를 근거로 저희가 5월 29일 날 적격자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는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보험 협동조합이 우선 협상자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민간 선정 발표 그 이후에 차순위 업체로부터 위대한 민원, 탁트인 소통실 민원, 그 서울시 공익제보 이렇게까지 수많은 민원이 지속적으로 접수되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9월 8일에는 그 차순위 업체로부터 또 저희 구를 상대로 한 수탁법인 선정처분 무효 확인이라는 또 행정소송이 제기된 바도 있습니다. 네,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행정소송이 있었어요. 그 과정에서 사업이 지연되면서 사실은 담당 직원이 서울시에서 감사를 받았고 서울시로부터 징계를 받아야 하는 현재 상황까지 이렇게 됐는데요. 자, 그 내용이 그 담당 직원이 징계를 받아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서 있다고 보십니까? 답변 드리도록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선정은 저희가 그 영등포구 사무 민간위탁에 관련 그 조례에 의해서 이제 관련 지침 및 규정에 따라서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차순위 업체로부터 민원이 지속되자 이제 죄송한 말씀이지만 의회에서도 민간위탁 특별조사위원회가 이제 설치가 되었고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고자 서울시에 부득이 감사를 의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결과 서울시 감사위원회로부터 행정절차에 일부 하자가 있다 이라는 내용이 통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은 이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절차에 하자가 없음을 서울시에 다시 한번 재심을 통해서 강력하게 항의도 하고 요구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아쉽게도 저희의 주장이 인용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직원이 책임을 묻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염려하듯이 관련 직원이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어난 사안임을 감안해서 최대한 관용이 될 수 있도록 저희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어떤 추진력이라든가 또는 이 담당 직원이 감사를 받지 않아도 될 것을 지연됨으로 해서 받게 된 것 같다는 그런 보훈위원의 생각이고요. 자, 그러면 지금 단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3월에 구에서 승인을 받았어요. 그래서 2월에 계약을 하고 나면 리모델링 기간을 3개월을 줍니다. 그 3개월이 지난 5월부터 현재 12월까지 8개월간입니다. 지금 임대료가 5,820만 원이라는 혈세가 낭비됐어요. 자, 서울청년센터 사업이 계속 지속할 수 있을까요? 답변 바랍니다. 네, 이 건에 대해서는 답변을 좀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서울청년센터는 아까도 말씀을 올렸지만 서울시 청년청 사업이 되는 거 말씀을 올렸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군은 이제 그 지침에 따라서 이제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신길동 그 지역에다가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저희가 센터 조성 시에도 2019년도에 이제 구의 본회의 시에 금년도 예산으로 임차 보증보험을 1억 원을 이제 의원님들의 협의하에 저희가 이제 받은 바도 있고요. 근데 이제 임대차 계약은 2월에 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 근데 실제로 계약은
5월부터 자, 그 말씀은 들었고요. 네. 예, 반복하시지 마시고. 네. 그래서 예. 이는 이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이제 혈세라기보다는 부득이 여러 요인에 의해 운영이 되지 않는 까닭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임대료는 내야 네,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임대료는 내야 되는데 네, 계속 혈세 낭비가 아니면 뭡니까? 설명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제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내용을 저희 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이제 정리코자 현재 우리 구는 지금 민간이탁 관계 법령 등을 준수해서 서울시 감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서울센터 운영 보안 및 1순위 업체에 대한 법적 절차를 처리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처분이 완료되면 차순위 업체가 제기한 행정소송 또한 신속히 종결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결과가 나오는 대로 조속히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네, 하루빨리 사업 진행 여부를 추진해서 해결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자, 국장님, 단장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네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226회 임시회의 때에 본의원이 5분 자유 발언을 통하여 구청 1층 민원실 환경 개선 사업에 대해 몇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구청 집행부에서는 28억 5,200여만 원의 공사비를 지출하고도 아직까지 아무런 해명이나 답변이 없어서 다시 한번 구정 질문을 통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6월 완공된 구청 1층 민원실 환경 개선 사업 설계비가 국장님 8,200만 원인데도 수의계약이 실시됐고, 그리고 중앙계단 및 3층 국장실 개선 사업 설계비가 3,400만 원인데도 수의계약이 됐습니다. 이것은 계약법을 위반한 사실인데, 국장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5호에 어떤 계약법이 있죠? 수의계약 한도에 관한 네. 한도가 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로 규정돼 있죠? 각각 사례에서 좀 다른데 일반 규정이 있고 특별 규정이 있어서 여성기업이나 사회기업에 대해서 한도가 좀 더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정확히 2천만 원 이하로 규정이 돼 있고, 여성기업이나 장애인이나 약자 기업은 5천만 원 이하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계약 위반인데 본의원이 보기에는 우리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예, 행정지원국장 이영삼입니다. 먼저 본 공사와 관련하여 수의계약 한도를 규정한 지방계약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없습니다. 오히려 본 사업은 행정안전부 공고에 따라서 통합민원실을 조성한 사업으로 최근 행정안전부 주관 2020년 원스톱 방문 민원 창구 평가에서 소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였고, 타 자치단체에서도 모범 사례로 많이 벤치마킹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설계 시 수의계약 한도를 초과하여 지방계약법을 위반했다고 하셨지만 아니라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통합민원실 설치 공사의 설계 용역은 최초 설계 계약 시 관계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 범위 내인 5,400만 원으로 계약한 것입니다. 다만 용역 수행 중 종합사항실, 민원인 대기공간 확대 등 추가로 공사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추가 과업이 발생하여 증액을 위한 변경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민원 편의 및 상공간, 즉 안전 의무 사항 이에 성면 제거 등입니다. 이를 위해서 추후 특별 교부금 4억 원을 확보하여 시행한 중앙계단 및 3층 공사의 설계 용역은 통합민원실 공사는 별개로 체결된 설계입니다. 공사의 연속성과 일관성을 고려하여 동일한 설계자와 관계 법령에 따라서 수의계약 범위 내에서 계약한 것으로 관련 법에는 저촉이 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5,400만 원이라면 장애인이나 여성기업이었습니까? 여성기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1층 민원실 환경개선 공사 중앙계단 및 3층 국장실 환경개선 공사에서 이 공사 내역이요, 공사 기간이 비슷했어요. 그쵸? 근데 굳이 두 개로 왜 공사를 나누어서 발주를 했죠? 이 또한 공사를 두 개로 쪼개서 발주한 사실이 없습니다. 통합민원실 설치 공사는 특별 교부금이 추가로 확보됨에 따라 1차로 발주한 통합민원실 설치 공사에 중앙계단 및 3층 공사를 추가하여 최초 계약자와 설계 변경 계약한 사항으로 두 개 공사를 별도 발주한 것이 아닙니다. 말씀하신 원가 계산 시 일반 관리비, 설계비 및 감리비는 총 공사비에 대하여 정해진 요율에 따라 산정되는 것으로 이중으로 지출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법적 검토 또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요, 굳이 두 개로 나누어 줬기 때문에 설계비, 감리비 또는 원가 계산이라든가 일반 관리비가 중복 계산된 거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예산이 낭비된 부분이라고 본 의원은 지적하는데요. 아니라고 합니다. 국장님은. 이것은 범위가 확대돼서 그만큼 늘어난 것이 이중 계산된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더 지적하겠습니다. 자, 공사를 각각 발주하면서요, 공개 입찰을 했는데 한 개의 업체가 모두 공사를 낙찰받은 부분에 대해서도 의문이 나거든요. 답변 바랍니다. 통합민원실과 중앙계단 및 3층 공사를 두 개로 나누어 각각 공개 입찰한 사실이 없습니다. 질문의 전제가 조금 잘못됐다고 생각됩니다. 통합민원실 설치 공사는 공개경쟁 입찰에서 낙찰받은 최초 계약자와 중앙계단 및 3층 공사를 추가로 공사한 것으로 설계 변경해서 계약한 사항으로 하나의 계약이며 하나의 공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통합민원실 설치 공사와 중앙계단 및 3층 공사 발주를 각각 별개로 공개 경쟁 입찰한 사항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사업은 정말 직원들이 노력해서 성과를 이룬 사업이고, 또한 국무총리 표창을 받은 등 정말 대단한 평가를 받은 사업입니다. 국민들을 위한 설문조사에서도 96.6%가 만족하다고 응답하는 등 국민들도 달라진 민원행정 서비스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요, 지금 28억 5,200만 원에 또 외부 리모델링비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합하면 32억 정도의 공사가 되는데, 사실 신축 건물도 30억 정도면은요 충분히 지을 수 있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28억 5,200만 원이 지금 국장님께서 계속 아니다라고 부정만 하시지만, 사실 본 의원이 검토한 바로는, 저도 그 검토할 때 사실은 전문가를 통해서 그 내용을 훑어보고 했거든요. 그런데 자꾸 지금 변명하시고 하시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모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런 사소한 부분들이 국민들로부터 의심과 불신을 받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모든 행정은 사전 공개 등으로 투명성과 형평성의 원칙에 집행이 되어야 하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국장께서는 본 의원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예, 본 사업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업에 대해서 자꾸 말씀하시면은요, 예, 전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부정의 부정은 말씀드리겠습니다. 긍정이 됩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 네, 동의하시느냐?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됐습니다. 특별히 부족한 구재정 사항을 감안해서 시의 특별 교부금을 추가 확보하여 공사 범위를 확대한 적극 경쟁이 수범 사례라 생각됩니다. 예, 거기까지 이러한 듣겠습니다. 직원들의- 예,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구정 질문에서
구청장께서 직접 답변해 주신 부분과 집행부를 대표하는 국장께서도 솔직하게 답변해 주신 부분에 대한 실행 여부를 앞으로 주의 깊게 지켜볼 것이며 답변 내용들이 반드시 이행되고 실천되기를 바랍니다. 보훈위원회 질문에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신 최현일 구청장께도 감사드리며 국장 두 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